제가 몇 주 동안 딱 뭐만 했냐면요. 찾을 수 있는 정리수납책과 영상을 다 봤어요. 왜냐하면요. 주변에 아이 키우면서 일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별히 강철 체력처럼 보이지 않는데 살림과 직장을 병행하면서도 여유로워 보이시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열심히 해도 금방 다시 어질러지고 집안일을 하고 나면 삭신이 쑤시고 녹초가 됐거든요. 그래서 퇴근길에 도서관에 가서 미친 듯이 집정리책을 읽었어요. 정리 전문가 영상도 봤고요. 근데요, 그렇게 죽어라 찾아보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바로 후회였습니다. 이걸 몰랐던 날들이 너무 아깝고 후회되는 거예요. 진작 알았더라면 훨씬 덜 지치고 더 여유롭게 지냈을 텐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방일이 힘든 진짜 원인과 검증된 해결 방법을 핵심만 짧고 굵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게 바로 동선이었어요. 그제야 저도 제가 주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 끼 요리하는 동안만 봐도요. 싱크대에서 오른쪽 조리대 갔다가 왼쪽 인덕션 갔다가 반찬통 꺼내러 또 오른쪽으로 가요. 정말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요리 끝나면 소파에 뻗는 게 일상이었죠. 주방 살림이 많은 편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알고 보니 잘못된 물건 배치 때문이었습니다. 옷 사러 갈 때 이런 경험 있으시죠? 보기에는 좋은데 입으면 어딘가 불편한 옷, 어깨가 답답하거나 소매가 길거나, 그러다 편한 옷을 발견하면 와, 이거 나랑 맞네? 하면서 그 브랜드만 찾게 돼요. 왜 그럴까요? 기성복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맞게 만들어졌지만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잖아요.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맞게 설계됐겠지만 내 라이프 스타일, 내 요리 습관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게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주방은 움직임이 많은 공간이라 동선을 최적화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작업 흐름에 맞춰 물건을 배치하는 거죠. 요리의 흐름을 생각해보면 냉장고에서 식재료 꺼내서 싱크대에서 씻고 도마에서 썰고 인덕션에서 조리한 다음 접시에 담아요. 이 순서대로 물건이 배치되어 있으면 몸만 돌리면 돼요. 주방을 가로질러 걸어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주요 작업 공간을 쓰는 순서대로 배치한 거예요. 주방 구조는 바꿀 수 없지만 물건의 위치는 바꿀 수 있거든요. 개수대와 인덕션 사이를 조리대로 정하고 비워뒀어요. 반찬통과 접시는 인덕션 바로 옆 수납장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요리할 때 몸을 조금씩만 돌리면 모든 작업이 가능해요.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차이 나겠어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요리 시간이 3분의 1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곤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물건의 자리를 다시 정했습니다. 자주 쓰는 것부터 골든존에 우선 배치했어요. 모든 물건을 꺼내기 쉬운 곳에 둘 수는 없어요. 공간이 한정적이니까요. 그래서 사용 빈도에 따라 배치를 다르게 했습니다. 집에 냄비가 여러 개 있지만 실제로 제가 자주 쓰는 건 중간 크기 냄비 하나, 프라이팬 하나예요. 가장 자주 쓰는 프라이팬은 인덕션 바로 아래 서랍에 넣었고요. 중간 냄비는 인덕션 옆 하부장 앞자리에 뒀습니다. 문 열면 바로 보이는 곳이에요. 가끔 쓰는 냄비들은 뚜껑을 덮어서 안쪽이나 윗칸에 넣어뒀습니다. 뚜껑만 따로 모아두고 냄비를 겹치면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쓸 때마다 맞는 뚜껑 찾고 겹쳐진 냄비 들어올리는 게 2번 일이더라고요. 조미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크기별로 보관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자주 쓰는지에 따라 자리를 정해줬어요. 가장 자주 쓰는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유, 소금, 후추, 통깨는 서랍을 열자마자 바로 보이는 곳에 배치했습니다. 대용량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작은 용기에 덜어 쓰지만 나머지는 원래 병 그대로 써요. 같은 모양 통에 담으면 깔끔하고 예뻐요. 하지만 조미료는 유통기한 관리도 중요한데 옮겨 담고 라벨에 이름과 유통기한 쓰는 일이 은근 번거롭더라고요. 그릇은 어떻게 했냐면요. 접시 그릇이 여러 개 있어도 자주 쓰는 건 몇 개 안 되잖아요. 매일 쓰는 것은 인덕션 근처 수납장에 접시꽂이로 세워뒀어요. 가끔 쓰는 큰 접시나 특별한 그릇은 폭에서 보관했습니다. 세로로 수납하면 원하는 접시만 쏙 빼서 바로 쓸 수 있지만
모든 접시를 다 세울 필요는 없어요. 자주 쓰는 것만 꺼내기 쉬운 곳에 세워두고 나머지는 종류별로 포개두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건에 가장 알맞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그 물건을 쓰는 곳이에요. 자주 쓸수록 꺼내고 넣기 쉬워야 해요. 쓰는 곳이 보관하는 곳이 되면 정리가 편해집니다. 뒤집개, 국자 이런 것들 어디에 두세요? 보통 식기서랍에 넣어두는데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요리할 때마다 서랍 열어서 찾느라 뒤적이는 게 번거롭더라고요. 레스토랑 주방 원칙 중 하나가 각 작업 지점마다 필요한 도구를 함께 배치하는 거래요. 그래서 인덕션 옆 수납장 문에 후크를 달아서 자주 쓰는 도구만 걸어뒀습니다. 서랍까지 안 가고 손 뻗으면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책칼처럼 가끔 쓰는 도구들은 서랍에 넣어뒀고요. 이 방법으로 다른 것들도 재배치했습니다. 조리가 끝난 음식을 담으려면 반찬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개수대 위쪽 수납장에 있던 반찬통을 인덕션 근처로 옮겼습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씻을 때 쓰는 바구니나 볼 같은 것들을 넣었고요. 냄비와 프라이팬, 오븐용품은 모두 인덕션 근처에 모았습니다. 저는 회사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게 힘들어서 요리를 자주 하지는 못해요. 일주일에 3-4번, 저녁 한 끼 정도 간단하게 요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생활 패턴이 다 달라서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 달라요. 늦게 들어오는 가족은 제가 해놓은 밥 대신 전자레인지로 간단히 데워 먹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밥을 해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요리존과 전자레인지 존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햇반, 3분 카레, 즉석국처럼 데우기만 하면 되는 것들은 전자레인지 근처에 따로 모아뒀습니다. 오븐 겸용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사용법이 어렵고 허리를 숙여야 해서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하나 더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족 중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서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젓가락은 젓가락끼리, 숟가락은 숟가락끼리 같은 칸에 뒀어요. 지금은 숟가락 1개에 젓가락 1개를 세트로 묶어서 한 칸에 둡니다. 한 번에 집어서 가져가기 편하거든요. 4개 세트는 윗서랍에 두고 나머지는 아래 칸에 종류별로 모아뒀습니다. 숟가락 세트 옆에는 덜어먹을 접시와 그릇도 함께 뒀어요. 이제 간단하게 한 끼 먹을 때 전자레인지 밑에서 햇반 꺼내서 데우고 바로 옆 서랍에서 숟가락, 젓가락, 그릇 꺼내면 끝! 3걸음 안에 모든 게 해결돼요. 매일 쓰는 키친타월, 물티슈는 오히려 밖에 두는 게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 깔끔하게 보이려고 다 치워버리면 오히려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정리의 목적은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주방을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재배치하고 나서 여러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요리 시간이 줄고 요리 후에도 피곤하지 않아요. 설거지랑 뒷정리도 훨씬 빨라졌고 가족 각자 편하게 식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요리가 덜 귀찮아졌습니다. 설거지 끝내고 산책 나갈 체력도 남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동네 한 바퀴 돌거나 책을 봐요. 소파에 뻗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혼자 살 때는 퇴근 후 시간을 온전히 운동과 여가로 채울 수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사는 삶이 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죠. 집 정리를 시작하면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나만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 일보다 집안일이 몇 배는 더 어렵다고 느끼는 살림 초보인데요. 요즘은 살림의 보람과 재미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준비하기 전에 딱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내가 주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기억해 봐야지. 평소처럼 요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리 끝나고 잠깐만 떠올려 보세요. 아까 뭐가 제일 불편했더라? 그게 바로 우리의 주방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시간도 아끼고 체력도 훨씬 덜 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